21대 대통령 선거 판세를 현 시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죠. 여론조사를 해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차이에는 큰 차이가 있죠. 10% 이상 차이가 나죠.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에는 10% 정도 차이가 난다. 10%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런 조사가 많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낳게 했다. 그렇죠.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차이가 많이 났었죠. 그때는 또 정당이 분열이 됐었죠. 국민의힘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분열이 됐었죠. 그래요. 그러면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는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21대 대통령 선거는 19대 대통령 선거와 유사하다. 그렇죠. 19대 대통령 선거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선거가 치러졌죠. 21대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그 19대 대통령 선거 때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대통령 선거까지 14일이 남았다. 그러면 비슷한 시기의 여론조사를 보면 되겠죠. 19대 대통령 선거 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요. 보면 되겠죠. 동일한 여론조사 기관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리얼미터를 한번 보기로 했어요. 리얼미터에서 조사했을 때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45% 정도 받았죠. 45.5%. 한국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12.8%를 받았어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더 높게 나왔죠. 22.6%. 그래요. 그러면 실제 투표율은 어떻게 나왔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만 보면 되겠죠. 24.03%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지지율 차이를 보라는 거예요.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의 차이. 2017년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대략 15일 전에 리얼미터 조사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12% 지지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 그럼 이제 위 여론조사의 실제 선거 결과를 비교해보자. 23.03%가 나오더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꼭 리얼미터로만 가지고 할 건 아니죠.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12% 차이면 굉장히 큰 차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탄핵이 발생하면 우파 인사들이 대통령을 지지했을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이 된 건데 굉장히 큰 실망을 하겠죠. 당에 대해서도 실망을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그래서 여론조사에 응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쉽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리얼미터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12%의 지지를 받았는데 실제 선거 결과는 24.03%이니 12.03%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우파 인사들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실망으로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 그 말을 한 거죠. 현 시점하고 비슷하죠. 그러면 현 시점에서 여론조사는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자. 최근에 조사한 게 5월 15일이더라고요. 아직 좀 더 15일이면 6월 3일 날 선거하나요? 한 18일 남은 거죠. 거기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1.9%, 김문수 후보가 33.1%. 그래요. 11을 더하면 얼마인가요? 45죠. 가장 최근의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그래요. 김문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차이는 18.8%이다. 51.9에서 33.1을 빼면 되죠. 과거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6.5%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상 39.87%에 이르면 선거 결과는 알 수 없다. 그래요. 12% 차이로 좁혀지면 그래요.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좀 다시 계산해 봐야 되죠.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 결과만 보더라도 12를 더하면 45니까 실제 차이는 6% 정도 차이 날 거라는 거예요. 상황에 큰 변동이 없으면. 왜? 과거와 지금 유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해볼만 한 거죠. 그래,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6% 차이니까. 6% 차이라지만 사실은 3% 차이죠. 왜 그런가요? 한쪽이 3% 줄고 한쪽이 3% 늘면 쌤쌤이가 되니까 그런 거죠.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거예요. 통합을 하면 유리하겠죠. 근데 항상 유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역사를 되짚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 역사를.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탈당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서는 막 마지막 되면 인기가 없다고. 그래서 선거에서 이긴 적이 있냐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대통령을 출당이나 탈당시켜서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럴까? 대통령 지지자가 있고 또 우파 정당을 지지하는 이가 있겠죠. 있는데 이런저런 생각으로 대통령을 출당 탈당시키거나 뭐 이렇게 지키지 못하면 선거에 잘 참여를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거를 쓰니가 우파 인사지만 항상 우파 인사들을 찍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인정하지만
3차 인류혁명을 가담하여 또 성과도 좋았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글을 쓴이는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선거에 참여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참여 안 했냐? 아니 뭐 좌파 정책만 내놓고 포퓰리즘 한다니까 짜증나서 선거를 안 한 거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파 인사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좌파 인사는 파란색으로 표시했잖아요. 언제 쓴 글이냐? 2022년 8월 28일 날 썼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 따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필요 없는 거고. 지지는 하지 않았지만 왜 우파 인사가 뭐 그렇다 해서 좌파 인사를 찍겠냐는 거예요. 선거에 참여 안 하지. 이때도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선거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때는 또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참여 안 했냐? 아니 그 대통령을 지키지도 못하는 정당인데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좌파 정책을 썼다 하더라도 우파 인사들이 지지를 받아서 된 대통령을 지키지도 못하는 정당을 왜 찍냐? 뭐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 강제 출당인가 시켰죠. 탈당인가 시켰어요. 그 실망을 하는 거죠. 아, 저 정당은 그래요. 대통령도 지키지 못하는구나, 자기가 배출한. 그러면서 안 찍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지지가 예를 들어서 20%든 30%든 있겠죠. 있는데 세월이 흐르면 거의 0%로 가겠지만 그게 갑자기 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쓰니도 안 찍는데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도 않았는데 저 실망해서 안 찍는데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역대 선거에서 대통령이 인기 없다고 탈당시키거나 출당시켜서 이긴 선거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그냥 침묵하고 그냥 선거에 멸종하면 되는 거지. 자기 나름대로는 좋은 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역사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만일 그때 홍준표 후보도 만약에 그때 그냥 출당 안 시켰으면 한 5%는 더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최소한 5% 내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요. 통합을 하면 좋겠죠. 통합을 해서 한 목소리 내면 상당히 유리한 선거가 되겠죠. 유리하기보다는 뭐 지금 상대적으로 유리한데 통합이라고 해서 항상 유리하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부부와 과감히 절연해야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얘기한다. 한동훈 전 대표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출당까지 시켰는데 사실 그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선거에 질 가능성도 커요. 지금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 선거를 포기하는 이가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참여를 해서 한 목소리를 내면 되는데 한 목소리를 내거나 침묵을 지키면 되는데 그 반대 목소리를 내면 선거를 망치게 되겠죠.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지금 탄핵 때문에 우판사들도 갈라졌잖아요. 주류 인사는 탄핵을 반대했죠. 원래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그전에는 인기가 제일 많았죠.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막판에 탄핵 반대한다로 돌아섰으면 아마 대통령 후보는 한동훈 전 대표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주류와는 우파 주류와는 주류 인사들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인기가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닌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잖아요. 그래요. 주류든 비주류든 견해가 다를 수가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적처럼 대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우파 주류 인사들과 척을 져서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그러면 정치에 미래가 있겠냐는 거예요. 유승민 전 의원을 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특정한 시점에서 그래 어떻게든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지. 이번 시점도 좋은 시점인데 예전에 척졌던 사람들 이번 시점에 풀 수 있는 좋은 시점인데 사람의 성품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통합해서 한 목소리 내면 힘이 되겠지만 반대로 딴 목소리가 나와버리면 필패다. 선거는 안 나간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은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랑 변한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